자, 질량과 에너지. 자, 우리가 앞에서 상대성 이론하면 안 되고 항상 특수 앞에 붙여야 됩니다. 상대성 원리가 있고 특수 상대성이 있고 일반 상대성이 있고, 이게 상대성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정이 있었죠. 1번 특수 상대성 원리의 가정은 상대성 원리 다르죠. 두 번째가 강속불변. 요게 따르는 가정이 아니고 현상, 현상으로 사건의 동시성의 상대성, 그 다음에 시간은 지연된다, 길이는 수축한다. 지금 네 번째 배우는 것이 질량은 증가한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 증가를 설명하는데, 이것도 상대성 이거와 마찬가지로 관측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지한 물체를 봤을 때 그 물체에 정지된 질량이 관측된다, 이런 뜻입니다. 정지했을 때 질량이 이거, 그래서 이거 정지했을 때 질량이 이거의 물체는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하가 뭐냐, 상대성 질량이니까 이하가 고유 질량,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관측자가 정지했고 물체가 운동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물체는 고유한 질량 관측되고, 움직일 때는 질량 M은 속도가 빠를수록 커진다. 질량은 무조건 증가하거든요. 정지 질량, 이거 원래 고유 질량, 이거 똑같은 관찰자의 상대적으로 정지. 그러니까 번역본이라니까 이거는 뭐 정지 질량이라고 해도 되고, 우리 앞에서 뭐 고유 길이, 뭐 고유 시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고유 질량 이렇게 해도 뭐 별 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식 용어가 정지 질량이니까. 상대론적 질량은,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상대적으로 V로 운동하는 물체는, 요거 식 먼저 M. 앞에서 요거 할 때 시간은, 내가 이제 본 시간은 고유한 시간에 대해서 감마배 팽창한다. 감마배 요거. 그 다음에 길이는 고유한 길이에 대해서 수축한다. 숫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질량도 팽창한다. 요겁니다. 상수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적어 놓은 게 M0 따로 꼭 적어 놓고 밑에 루트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됐습니까? 이 자체가 감마입니다. 밑에 부분에 감마가 아니고 이렇게 분수 상태로 되어 있는 여기 감마입니다. 여기 감마. 그래서 이 감마는 항상 1보다 크다. 됐습니까? 그래서 질량은 무조건 증가한다. 됐습니까? 이 식을 뭐 계산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질량은 증가한다.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질량 에너지의 동등성. 요것도 다른 내용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물체 A가 지나가고 있는데 A랑 A가 V로 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B가 보기에 B는 정지했어요. 상대는 이제 B가 보기에 A는
V의 속도로 가니까 무슨 에너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됐나요? 그럼 B가 보기에 A는 운동 에너지 있지만 A는 질량은 분명히 뭐 하는 질량? 고유 질량이 아니죠. 뭐 하는 질량? 증가한 질량.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A한테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한번 쳐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뭐 로켓 있든 뭐 누가 밀어주든 이렇게 요쪽 방향으로 계속 어떤 충격을 줘가지고 속력이 빨라지든 얘를 계속 어떻게 해가지고 힘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힘을 주면은 어차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죠. F는 ma 이런 거 배웠죠. 그러니까 어떤 질량에 대해서 가속도가 생긴다. 그 가속도가 뭡니까? 이쪽 방향으로 속력이 계속 뭐 변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런 게 성립되겠죠. 내가 힘을 그냥 꾸준히만 줄 수 있다면, 질량이 만약에 멈춰 있다, 질량이 그냥 변하지 않는다면 가속도는 계속 일정할 것이고 속력은 꾸준히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런 느낌이 들겠죠. 언젠가는 내가 영원히 힘을 줄 수 있다면 언젠가는 이 속도 V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증가하다 보면은 빛의 속력 C를 넘어서는 순간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일정한 힘만 계속 줄 수 있으면은 속력은 언젠가는 C를 넘어설 수 있다. 왜냐면은 우리가 빛의 속력이 몇이었습니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였으니까 이 빛의 속력은 언젠가는 넘어설 거다 이거죠. 우리가 실제로는 뭐 못 해보겠지만 언젠가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힘을 주면 좀 속력이 빨라지죠. 빨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질량이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질량이 점점 증가하면은 가속도는 점점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기울기가 이렇게 가다가 요렇게 가다가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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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요렇게 된다 이거죠. 언젠가는 그래프가 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잘 안 보여서. 시간이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냥 대충 한 거 아니에요. 몇 초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가다가 가면 갈수록 속력이 빨라지죠. 빨라지면 질량은 점점 커져. 그럼 가속도는 점점 줄니까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점점 준다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하가 우주 끝까지, 그러니까 속도가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어느 순간까지 가다가 더 이상 증가 못하는 요 라인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 빛의 속력이 여기. 그러니까 힘을 일정하게 영원히 주더라도 제일 처음에는 속도가 빨라지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질량이 커지는 바람에 속도가 그렇게 많이 증가를 안 해. 그래가지고 기울기 가속도가 언젠가는 이하가 엄청나게 질량이 증가할 거예요. 엄청나게 질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빛의 속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기 감마가 아까 전에 감마 적은 거 보이죠? 요 감마가 1보다 크긴 큰데 무한대가 될 때, 감마가 무한대가 될 때가 언제냐? 식을 보면은 루트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이니까 속도가 만약에 C가 된다면 여기 1이 되니까 1 빼기 1은 어떻게 됩니까? 0이죠. 그러니까 이하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거 뭐 고2 정도 되면 뭐 그냥 대충,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값이고 위에는 계속 1이야. 그러면 이하가 엄청난 큰 수가 되겠죠. 0에 수렴한다는 거 0.0000001분의 1이니까 엄청나게 큰 수가 되죠. 이게 0에 수렴하면 0에 가까워지면은 이 숫자는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 그러니까 엄청나게
콜수가 된다 이거죠. 무한. 그러니까 질량이 무한대가 돼. 이게 거의 무한대가 돼. 그러면 힘을 줘도 이 가속도가 안 생기는 거야. 가속도가 0이지. 그래서 이하가 속도가 c가 가까이 가면은 이 가속도가 0. 한마디로 이렇게 평행해져 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죠. 이 수렴하게 요. 우리가 그래프에서 고등학교 2학년 수준으로 말하면 정근선 이런 느낌이 생깁니다. 그래서 물체 송정은 c를 절대 넘어설 수가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네. 결국 내가 이한테 분명히 밀어주니까 일을 해주죠. 일을 해준다면 이한테 뭘 넣어준다? 분명히 에너지를 주는데 오케이?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운동 에너지니까 속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동 에너지식 2분의 1 mv 제곱.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력이 낮을 때는 속력이 빨라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나중에 되면 질량이 커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계속 에너지를 주니까 결국 내가 준 에너지는 질량이 되어버린다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 질량이 오케이 에너지다 이 말입니다. 질량 에너지 동등성. 됐습니까?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질량에 해당하는 에너지 E는 여기 외우면 됩니다. 요 아인슈타인 뭐 선전할 때 보면 맨날 이거 적죠. E 이꼴 mc 스퀘어 이렇게 부르죠. mc 제곱. c가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이 아가 예를 들어서 1kg이라는 물체는 이 질량이 가진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이니까 9 곱하기 10의 16승 줄. 에너지가 1kg면 가진 에너지가 엄청난 에너지야. 엄청난 에너지. 오케이? 그래서 질량이 가진 에너지라고 하면 됩니다. 정지 에너지. 정지 에너지는 우리가 정지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하가 어떤 물체가 정지하고 있다면은 정지, 속력이 없다. 속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이하는 뭐다? 속력이 없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질량이 가진 에너지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정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하의 질량이 m. 인데 정지하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정지하고 있으면 m0겠죠. 이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는 m0 c 제곱. 질량 m0가 가진 에너지. 상대론적 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의 에너지는 속력이 빠를수록 뒤에 상대론적 질량에 따라 커진다. 이렇게 빠를수록 찍고 상대론적 질량에 따라서 커진다. 이건 뭐죠? 그러니까 속력이 빠르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식 2분의 1 mv 제곱 때문에 커지고 오케이? 또 움직이니까 질량도 커지잖아요. 그 질량 때문에도 커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는 2분의 1m. 요 m을 m0가 아닙니다. 이하는 뭐? 질량이 증가한 에너지. 됐습니까? 요 m은 질량이 증가한 에너지. 그러니까 정지했을 때보다 질량이 더 증가했으니까 그 질량에 대한 에너지 도 때문에 커지고 V 때문에도 커지고 속력이 빠를수록 커지고 상대론적 질량에 따라도 커진다. 됐습니까? 여기 상대론적 에너지입니다. 그냥 질량은 에너지다. 이제 끝이에요. 거기. 자, 지금 핵분열 반응과 핵융합인데 우리가 고1 땐가 과학 기초할 때 빅뱅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입자들이 탄생하고 그 다음에 수소와 헬륨이 태어났죠. 수소와 헬륨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철까지 만들어지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만들어진다? 별 같은 별 내부 이런 별 내부 뭐 적색거성 뭐 이런 거 되면서 이게 철까지 만드는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초신성 폭발을 뻥 하면서 이제 이하보다 더 무거운 우라늄까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왜 철까지 만들어지느냐? 이게 핵의 안정성에서는 철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의 핵이 제일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별이 뭐 하고 싶어 해? 수소와 헬륨이라는 이런 우주에서 태어난 이 아들이 뭐 하지? 안정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뭉쳐가지고 안정적인 걸로 변하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서 핵융합을 해. 그게 작은 원소, 그러니까 질량이, 그러니까 번호가 앞에 있는 원소들은 원자핵 안에 양성자 하나, 뭐 양성자 두 개, 헬륨 같은 경우 이렇게 배우죠. 중성자 두 개, 뭐 이렇게 배우죠. 이런 핵들이 불안정한 거야. 그래서 그 아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핵이 점점 커져. 어디까지? 철까지. 그 철의 핵까지 가면은 안정적인 거야, 철이. 그래서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 뻥 터져. 뻥 터지면서 강제적으로 또 핵이 융합돼.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초신성 폭발이다. 이러면서 우라늄 같이 한번 자연계에서 우주에서 원하지 않는 질량이 너무 큰 핵들이 또 만들어진 거야. 충돌하면서. 그러면 이 우라늄들은 돌아다니면서 또 어떻게 되겠어? 야, 철이 안정적이었는데 이러면서 다시 핵이 분열되려고 그래. 그래서 핵 분열을 통해서 다시 야들이 철이 될 때까지 핵 분열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그걸 우리 핵 분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핵이 철보다 핵이 작은 애들은 별 내부에서 핵융합을 통해서 철의 핵이 되려고, 초신성 폭발로 태어난 이런 우라늄 같이 덩치가 큰 애들은 다시 철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아가 핵분열입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핵융합과 핵분열은 둘 다 하면은 질량이 감소합니다. 질량이 감소해서 결국 이 둘은 철이 되면서 질량을 손실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질량에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그 결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는 핵반응, 원자핵이 분열하거나 핵분열, 서로 합쳐져 가지고 핵융합은 별 내부에서, 핵분열은 누가? 우라늄 같은. 이거는 핵분열은 선생님 원자로 있으면 일어납니까? 아니, 우리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씩 일어나, 우리 지구 거기에 있는 원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어나는데 이 아들을 모아. 그런 애들을 모아서 넣어놔가지고 요 안에서 해, 이렇게 말을 한 게 원자로입니다. 원자로. 그러니까 땅에서 그거를 모아 추출해서 모으는 게 힘들어, 기술이. 예. 됐습니까? 예. 그걸 모아가지고 여기서 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원자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질량 결손과 에너지. 질량 결손. 핵반응 후 핵반응 전보다 줄어든 질량의 합을 말하면 줄어든 질량입니다. 얼마큼 줄어든지 우리가 계산은 못하겠고, 핵반응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질량 결손이 무조건 생긴다. 이게 말을 좀 이상하게 적었는데, 질량 결손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방출했다. 이렇게 적어야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에 핵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질량 결손, 질량의 변화량 델타 M 됐나요? 이 질량 에너지 동등성에 따라서 에너지 1로 전환된다. 만약에 1kg이 0.5kg으로 줄었다. 네, 그럼 0.5에 대한 거에다가 비세속력 제곱을 해야지 이제 그 질량 줄어든 것만큼 에너지로 방출하겠죠. 됐나요? 오케이. 핵반응식. 핵반응 과정을 화학 반응식처럼 간단하게 나타낼 식으로 반응식 전후에 전하량과 질량수가 보존된다. 이렇게 적어야 되거든요. 요거 한번 설명을 해보면 뭔가 식이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요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화학식이 있는데 여기에 적혀 있는 숫자가 우리가 질량수라고 하죠. 얘는 원자 번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에 이제 전하량을 줬죠. 여기 전하량. 플러스다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양성자라고 하는 P는 요렇게 생긴 거니까 원자 번호가 뭡니까? 예,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수입니다. 그래서 P는 양성자 하나이기 때문에 1. 질량수는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죠. 오케이. 요거를 양성자 수, 야는 양성자 수 더하기 중성자 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1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리고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게 플러스. 그러면 중성자만 있으면 양성자가 없기 때문에 0 없잖아요. 근데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는 1 하나 있죠. 중성자 하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0이니까 요렇게 여기 양성자 적은 거고 요게 중성자 적은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전자도 있는데 전자는 우리가 양성자도 없고 맞죠? 중성자도 없어가 둘 다 영영적을 같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데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요거는 몰라도 돼요. 네, 몰라도 돼요. 그래서 전하량은 마이너스다. 여기 전자를 나타내는 표현 방법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전자 이기 마이너스 1이 왜 마이너스 1인지를 알 필요 없고 지금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 다 적어줍니다. 양성자는 이거다, 중성자는 이거다,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양성자 수가 보존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보존된다? 질량수가 보존된다. 한마디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합친 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양성자 위에 있는 숫자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전하량이 보존된다니까 뭐가 보존된다고? 전하량이 보존된다. 이걸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안 적을 거야. 안 적을 거야.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느냐? 질량수가 보존된다만 지금 원래 전하량도 보존돼야 되는데 질량수가 보존된다를 무조건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뭐라 적혀 있습니까? 235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보이죠? 여기 1 적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 두 개 합친 236 여기에는 141 여기에는 92 여기에는 1이 3개 있으니까 3 됐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도 235지만 요거도 235 맞습니까? 맞죠? 맞나요? 235 236 236 그래서 이게 변함이 없다고 해야 돼. 이것만 변함이 없는 것만 찾으면 돼요. 다른 거 뭐 기호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하가 뭐 235니 뭐 141이니 이런 거 전혀 외울 필요 없고 다 주어지니까 요 위에 있는 숫자 합이 같은지만 확인하고 여기 3 적은 기 여기 3개 있으니까 3이라 적으면 돼. 1 더하기 1 더하기 1 요런 느낌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우리가 일렉트론 볼트에 대해서 일렉트론 볼트는 그냥 지금 현재 뒤에 놓으면은 뒤에 전자 이러면서 에너지를 배우는데 요 일렉트론 볼트는 그냥 에너지 단위입니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 구승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근데 메가니까 1메가 일렉트론 볼트는 메가죠. 메가는 뭡니까? 키로 기가 메가 키로 다음에 메가니까 10의 6승입니다. 10의 6승. 그래서 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곱하기 10의 6승 줄. 그냥 이걸 적은 거예요. 그냥 몰라도 돼요, 이거도. 지금은. 그러니까 이거 에너지 단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너지 단위.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엄청나게 작은 에너지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메가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면 되고 여기 200이라고 보고 우리가 이 숫자를 외우느냐 이것도 몰라도 돼.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질량 결손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질량수가 같으면 질량이 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화학에서는 질량 그거 가지고 뭘 했습니까?
이하가 화학식량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량하고 그냥 비슷한 개념으로 썼는데 여기서는 안 해요. 그 뒤에 우리가 소수점을 생각을 안 하고 한 거고 여기서 소수점이 약간 바뀝니다. 질량이 엄청나게 조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가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질량수는 질량을 대충 알 수 있는 수. 그러니까 얘가 236인데 얘는 236점 몇몇몇이고 질량 실제 질량을 재보면 얘는 236점 몇몇몇인데 이하가 조금 더 커. 무조건. 됐나요? 그래서 질량 결손이 일어나 가지고 요만큼 에너지가 나왔다. 그럼 선생님 조금 더 큰 거 없지 않은데요. 아니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이것들과 에너지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왔어? 질량 때문에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하가 질량이 컸겠죠. 이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있는 질량보다 이하에 있는 질량이 더 작다. 얼마만큼? 요 에너지가 나온 만큼 작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하량의 합은 반응 전에는 막 92, 이거 92 뭡니까? 플러스의 개수죠. 플러스 92. 요거 그냥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요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차피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92, 얘도 합치면 92 맞습니까? 예, 맞는데 이런 거는 일단 놔두고 이거는 제가 왜 이거를 설명 안 하냐면은 여기 이거보다 이거는 그냥 어떤 특정한 식에서만 전하량 합을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실제로 이런 전자 이런 거 다 포함해 돼 가지고 다른 식에서는 또 이걸 또 못 써.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안 논다고 생각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걸 외울 필요 없어요.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뒤에는 그냥 뭐 전하량이 보존된다 말로 오면 그냥 보존됩니다. 그냥 끝. 오케이. 핵 반응 후 요만큼의 에너지가 나온 걸 보니까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겼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은 보존되지 않습니다. 줄겠죠? 에너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배우겠지만 핵분열, 우리가 우라늄 핵분열 하죠. 요 우라늄 핵분열이 어떻게 적냐면은 요거에다가 중성자 한 개를 흡수하면니까 우라늄 숫자 안 적을게요. 에다가 중성자 한 개를 충돌시키면 어떻게 된다. 뭐 어떤 핵 두 개로 분열되면서 에너지 중성자도 막 나오거든요. 중성자 막 3개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게 요 재료에 있는 요식이죠. 그래서 요거 핵분열식 적은 거예요. 우라늄의 중성자를 충돌시켰더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질량 결손에 대한 많은 에너지가 발생. 이거 억수로 작은 에너지를 했는데 실제로 이익에서 줄어든 질량이 진짜 우리가 측정하지 못할 정도로 작아. 그런데 이만큼 에너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핵분열 핵융합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몇 그램을 시켰다. 이러면은 진짜 폭발적으로 에너지가 나오죠. 계산해 보면 그냥 엄청난 에너지다. 그런데 이 안은 이 원자 한 개 에너지를 계산했기 때문에 원자 한 개 에너지. 근데 우리가 원자 한 개 에너지를 원자 한 개로 우리가 원자로를 돌리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를 얼마큼 많이 쓰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이게 다 곱하기 배가 되겠죠.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그래서 핵발전소에는 어떤 느낌이냐? 지금 여기 우라늄에다가 지금 중성자 한 개를 지금 충돌시키고 있는 거예요. 충돌시키는데 이거 뭐 지금 발전소 아니니까 중성자를 충돌시키면 이하가 뻥 하면서 이하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중성자 3개 튀어나가죠. 맞죠? 오케이? 이 3개가 튀어나가지고 그러면 우라늄이 이 안에 꽉 차 있을 겁니다. 원자로 안에 꽉 차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중성자들을 또 흡수하는 우라늄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한 개가 분열돼가 에너지가 나오고 이 중성자 3개가 나오니까 또 3개가 또 분열돼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고 또 이제 9개가 나와서 또 분열해 가지고 에너지가 나오고 24개 나오고 3의 지수성으로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순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원자폭탄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원자로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에너지가 꾸준히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조절하는 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이 아가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넣은 후에는 요아를 없애줘야 돼. 이런 것들을 몇 개를 없애줘야 돼. 됐습니까? 이 아 이름이 제어봉입니다. 그러니까 폭발하는 걸 제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감속제가 필요한데 이 감속제가 뭐냐? 요 충돌하는 애가 느린 애예요. 그러니까 느릿하게 가는 중성자 이런 느낌이에요. 됐습니까? 이 아는 폭발할 때 나오는 거니까 이 아는 빨라. 이 아들은 빠른. 그러면은 느린 애들을 충돌하면 핵분열을 시킬 수 있는데 빠른 놈은 핵분열을 못 시키거든. 그래서 이 빠른 놈을 핵분열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느리게 해줘야 돼. 이 빠른 애들을 느리게 해주는 놈이 필요해. 그래 얘가 다시 연쇄적으로 핵분열을 할 수 있긴 해. 이 느리게 하는 애가 감속제. 감속제 뜻이 뭐? 속도를 감소시키는 물체다. 이런 뜻이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감속제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 제어봉과 감속제가 있어요. 제어봉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걸 조절하는 거. 제어봉은 너무 빠른 중성자를 느리게 만들어서 충돌을 시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감속제가 없으면은 연속으로 안 되고 제어봉이 없으면은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줄일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생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니까 요거로 물을 데펴 가지고 전기가 나와. 이 전기를 어떻게 우리가 그 라면 물 끓여 가지고 뚜껑 그 우리가 압력밥솥에서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삐 하면서 알죠? 그 김 같은 거 치 하고 나오는 거 그런 것처럼 전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 터빈을 치 하는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가 발전기 돌리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시가 똑같죠. 핵분열 반응 후 생성된 입자들의 총 질량은 무조건 줄죠. 핵분열이 하기 전 입자의 총 질량보다 하기 전 입자보다 무조건 작다. 오케이? 그 작아진 질량 결손이죠. 해당하는 만큼 에너지가 열로 방출된다. 자, 연쇄 반응은 우라늄이 핵분양할 때 방출되는 2개 또는 3개의 중성자가 다시 나오는데 다른 우라늄에 계속 흡수되어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반응인데 이하가 너무 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 제어봉, 중성자 없어지는 제어봉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하는 태어날 때는 너무 빨리 튀어나오기 때문에 좀 속도 느리게 해가 충돌 잘하게끔 만드는 감속제도 필요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우리가 이제 수소에서 철까지 태양에서 그 다음에 융합로의 핵융합은 우리가 태양의 핵융합을 재현시키지 못하니까 요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핵융합 시키는 거죠. 요거 태양에서 핵융합인데 요거 우리가 빅뱅 할 때 배우는 겁니다. 그죠? 중요한 거는 양성자 요거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양전자, 중성미자 이런 걸 처음 봤단 말입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오케이? 양전자는 우리가 전자인데 플러스 띈 전자야. 이거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거든. 중성미자는 뮤라고 하는 건데 이거 중성미자도 배우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이런 입자는 생각할 필요 없어 지금. 그런데 방식은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양성자들끼리 이게 왜냐면 우주에는 뭐가 많으니까 수소가 제일 많으니까 그 수소 가지고 둘이 충돌하니까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중수소 핵이 만들어지고 이 아들이 합쳐져 가지고 요렇게 생긴 헬륨 2의 4의 2 플러스 이런 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주에는 수소들이 태양은 전부 다 수소냐 거의 다 수소들이 핵융합해 가지고 헬륨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태양이고 근데 우리는 중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들을 충돌시키는 겁니다. 근데 삼중수소죠. 이건 어떻게 생겼나?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양성자 안에 요렇게 요걸 충돌시키면은 얘가 분명히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 그리면은 하나가 남죠. 그 하나가 그냥 요렇게 튕겨나간 요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요거 2개를 충돌시키는 게 쉽기 때문에 요렇게 충돌시킨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중수소 원자핵과 중수소 원자핵을 삼중수소 원자핵을 충돌시켜 헬륨 핵을 만들고 중성자 튕겨나가게 됐습니까? 이렇게 만든다. 이때 에너지를 보니까 와 이하 에너지하고 이하 에너지 보이죠 이거? 한 거의 막 이렇게 몇 배 되죠? 한 2배도 안 되겠지만
요렇게 에너지가 발생한다. 됐나요? 메가 일렉트론 볼트 설명했습니다. 그럼 요 둘 중에 누가 더 질량 결손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이하가 많이 일어났지. 에너지가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만 보면 된다니까. 초딩 문제라니까. 계속해서 요거 한번 이거 보이죠? 요거 위에 숫자만 맞으면 된다 했거든. 맞잖아요. 위에 숫자. 자, 그래서 이하가 몇입니까? 숫자가 1이 4개, 4. 그럼 이하는 그냥 4. 요거 전자는 앞에서 내가 말했지만 이거 0에 이거 마이너스 1이거든요. 자, 그 이걸 안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안 적어줬지. 이런 거 안 적어줬잖아.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도 이거 양전자니까 또 몰라 이런 것도. 그래서 우리는 전자는 안 배울 거니까 이 양전자 또 설명하고 이래야 되거든. 안 배울 거니까 요 위에 숫자만 맞춰라 이거죠. 질량수만. 그런데 밑에 있는 거 보세요. 앞에 전하량도 보존된다고 하니까 지금 요거 보니까 요거 플러스 양성자 4개죠. 양성자 몇 개입니까? 플러스 2개죠. 맞죠? 이거 안 맞다고. 그래서 전하량을 이렇게 양전자 이걸 왜 이렇게 양전자도 안 배우는데 이하가 지금 플러스가 4개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플러스가 2개 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플러스가 2개. 그래서 이게 플러스 2. 그래서 전하량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양전자를 또 가르쳐 줘야 된다고. 근데 양전자를 설명을 안 해. 그래 놓고 질량 전하량을 맞춰라. 이거 말이 안 되지. 왜? 우리가 이하가 양전자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걸 안 해야 됩니다. 밑에 건 안 해야 된다고. 이하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숫자만 2, 3 더했더니 4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거는 맞다 이 말이야. 밑에 있는 것도 플러스 1개, 플러스 1개, 플러스 2개. 이하 중성자 또 0 적어주죠. 0. 이건 또 맞단 말이야. 이 전자 안 나오거든.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전자를 안 배우기 때문에 전하량 이런 거를 모른다고 해도 된다고. 됐죠? 학교에서 가르쳐주면 하긴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 양전자를 우리가 안 가르쳐줍니다. 이 반입자거든요. 반입자를 우리가 가르쳐주지가 않아. 그래서 요 위에는 질량 결손에서 에너지가 나온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